이제 앞에서 제가 이렇게 뭔가 어쨌든 간에 딥러닝을 돌리기 위해서 데이터를 많이 모았어요. 데이터를 모으고 우리가 벡터화해서 의미있게 하는 게 했는데 이 모인 걸 갖고 이제 지금부터 이제 여기 의도를 알아내야 돼요. 의도를 어떤 식으로 의도를 알아내느냐 그거에 대해서 설명드릴 거예요. 그래서 입력된 문장을 의도를 알아낸다. 결국 의도를 알아내는 법은 이게 뭐 텍스트 클래시피케이션이에요. 그래서 뭐 피자 주문하고 싶어, 뭐 이런 뭐 여행 정보 알려줘, 호텔 예약해. 각각의 이제 이 문장이 왔을 때 얘가 주문에 대한 의도고 정보에 대한 의도, 그 예약에 대한 의도고 세 가지 의도들이 있잖아요. 얘는 결국 이걸 이제 향후 제가 이제 딥러닝을 통해서 이걸 적용을 할 건데 이 세 가지 의도에 대해서 아까 말한 대로 이걸 룰로 일일이 할 수는 있지만 되게 복잡하죠. 뭐 룰을 100만 개 등록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뭐 이런 식으로 입력할 수도 있고 사용자는 뭐 여행 좀 알려줘가지고 뭐 여행 좋은데 알려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데이터들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이런 식으로 어느 정도 딥러닝에 대한 아키텍처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 이제 계속 데이터를 이렇게 모으면서 한다. 그걸 하기 위해서 이제 지금부터 제가 설명드릴 건 이제 캐릭터 CNN이 아까 앞에서 캐릭터 CNN 설명드렸잖아요. 세션 1에서 다 이해하셨나요? 그래서 제가 지금 캐릭터 CNN 어떻게 좀 쉽게 할 수 있는지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결국은 CNN은 아시죠? 이미지 한번 해보시면 CNN으로 이미지 분류 많이 해보셨네요. 뭐 그냥 로우 코드로 텐서플로우로 다 해보시고요. 아니 뭐 리즈들레 이런 거 써서 하셨는지 아니면 CNN만으로 맵리스트 뭐 이런 거 많이. 근데 결국은 제가 얘기 드리고 싶은 게 이제 CNN을 분류할 건데 워드 간의 유사도, 피자 뭐 정보 갈만한 데가 워드 간 유사도가 일치해야지 피처를 잘 뽑을 수 있어요. 그래서 뭐면 이제 결국 이제 이게 좀 반복되는 내용이긴 한데 뭐 피자 주문하고 싶어가 이렇게 입력이 되면 피자 주문하고 싶을 때 워드 값들이 나오잖아요. 이 값들은 되면 이제 얘를 이제 어떻게 학습할 때 이런 식으로 얘를 원하스로 피자 주문하고 싶어를 다 따로 놀게 하든가 뭐 이렇게 하든가 이게 결국은 아까 말한 그런 거예요. 영어 발음 변환해서 얘를 고려해서 데이터를 이제 하는 거예요. 아까 앞에 나온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데이터를 이렇게 해서 넣어서 이 CNN은 일반적으로 이제 이미지의 특징을 뽑아서 얘를 이제 추상화 시켜갖고 이렇게 뭔가 분류하는 거잖아요. 마지막에 소프트웨어 태워서. 근데 결국 이제 문장을 보면 문장도 벡터인 거예요. 결국 이게 이미지에도 보면 특징을 필터가 이렇게 필터 학습되면서 특징을 뽑아내는데 이 문장을 입력하면 이 문장도 얘도 결국은 이렇게 사진을 찍으면 얘를 이렇게 사진을 찍으면 얘도 벡터잖아요. 따서 보면. 그러니까 결국은 문장도 해당 벡터의 속성을 갖고 있고 걔를 특징을 뽑아낼 수 있다. 이 주문값과 정보, 예약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면서 그걸 학습하면서 CNN을 통해서 분류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텍스트의 그 벡터인 감안하면 해당 문장의 피처를 뽑아서 특징을 뽑아낼 수 있다. 결국 분류할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이제 CNN을 의도를 파악하는 방법이 아까 앞에서 나온 것 좀 반복되는 내용인데요. 세션 1에서 나온 게. 결국 이렇게 해요. 이게 피자 주문하고 싶은 문장에 들어오면 얘를 필터가 이렇게 다 왔다 갔다 하면서 학습해요. 학습하고 걔를 뭐 필터 몇 개를 할지 뭐 다 정의하기 나름이죠. 그 다음에 이제 뽑아서 얘를 여러 가지 뭐 호텔 예약해줘, 뭐 여행 정보 알려줘, 뭐 피자 주문해줘, 주문인 걸 뽑아내는 거죠. 분류를 하는 거예요. 텍스트를 분류한다. 의도를 파악한다. 어떤 문장이 왔을 때. 그래서 왜 CNN을 썼냐 도대체 뭐 CNN이 요즘 뭐 CNN을 왜 좋냐 할때 보면 이제 SVM이라고 많이 쓰는 머신러닝 기법이 있어요. 머신러닝을 갖고도 잘 나와요. 솔직히 머신러닝 써도 잘 나오는데 CNN을 쓰는 이유가 뭐냐면 그 앞장에서 보셨다시피 그 뭔가 TP나는 이제 딥러닝을 통해서 데이터가 많이 모이면 이게 어느 정도 성능에서는 이제 한계를 보이다가 TP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 이제 캐릭터 CNN 같은 걸 통해서 뭔가 좀 더 좋은 성능을 비교했기 때문에 이렇게 간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뭐 일반적으로 서비스한 입장에서는 바로 캐릭터 CNN 가느냐 그거는 좀 다를 것 같긴 한데 제가 작년에 네이버 데뷔 행사 때 보니까 많이 쓰더라고요. 캐릭터 CNN으로 굉장히 성능이 좋아진 사례를 보니까 아마 이런 논문도 있고 하니까 굉장히 좋은 성능이 보인다 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캐릭터 CNN에 대해서 의도를 어떻게 파악하는지 한 번 더 설명드릴게요. 자, 4번 가보시면 그 캐릭터 CNN이라고 자, 그럼 이제 그 텐서플로우 코드를 여기 보시면 제가 그 정의해놨어요. 뭐 판교에 피자 주문해줘. 뭐 오늘 날짜에 호텔 예약해줄래? 그래서 문장을 넣으면 얘가 라벨된 값이에요. 얘가 피자 주문, 그리고 호텔 예약, 그리고 여행 좀 알려주기로 정의해놓으면 결국 얘를 이제 학습하는 거 필터는 이렇게 요게 뭐냐면 요 망의 내용에서 이제
여기 필터 개수죠, 필터 개수. 그래서 이거 보겠습니다. 다시 볼게요. 이제 보면 이제 벡터를 계속 얘기했잖아요. 이 문장에 대해서 얘를 각각을 벡터화한다 해야 된다 했잖아요. 아까 그 제가 샘플 코드 중에서 이제 워드 리프레젠테이션 할 때 얘를 뽑아서 벡터화해서 이제 뭔가 하는 거예요. 얘를 바꾼 다음에 뭔가 학습해서 돌리면 이렇게 코스값 떨어지고 이제 이게 라벨이 이제 판교에 이게 이제 요 문장을 벡터화해서 바꾼 거를 각각 붙이죠. 지금 이제 워드 벡터를 이렇게 만든 건데 해서 0, 1, 2 이렇게 다시 판교에 오는 피자 주문해줄 입력하면 0이고요. 오늘 날짜 예약 호텔 예약해줄 수 있어 하면 1. 2잖아요. 일단 돌려볼게요. 지금 일단 학습 문장은 제가 이걸 넣으려면 이렇게 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 지금 0, 1, 2인데 이런 식으로 하면 이제 라벨이 불어났으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결국 이게 뭐 이 코드를 가지고 이렇게 의도로 계속 늘어남에 따라서 다른 식으로 이렇게 판교에 오늘 피자 먹고 싶어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작성을 해볼게요. 아까 이건데 이제 001이죠. 판교에 오늘 피자 주문해줘. 피자 이런 식으로 이제 데이터가 이제 계속 늘어나면 의도를 012로 잘 구분했는지를 한번 볼게요. 그럼 이제 이렇게 문장이 입력됐어요. 그래서 이제 벡터 모델을 만들고요. 아까 그 문장이 추가됐죠. 이건 뭐 그냥 처리하는 뭐 이런 원하수로 할 건가 지금은 모르겠지. 워드 벡터로 했네요. 워드 벡터로 해서 나온 건데 이건 제가 코드는 그냥 제가 이제 좀 실무에 쓰는 걸 좀 가져다 보니까 약간 복잡할 수 있는데 메소드 단위로 구분했으니까 여기 보시면 되냐면 여기는 그냥 전처리를 보시면 돼요. 벡터 원하수로 할 거냐가 뭐 워드 벡터 할 거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 볼게요. 이것도 같이 보면 될 것 같고 그래프 그리는 게 여기잖아요. 텐서플로우에서 이제 뭔가 이렇게 레드로 쓰고 폴링하고 이렇게 보이는 것들 심하죠. 이렇게 해서 안 갖고 해서 학습 그래프 그리는 게 이 부분이고 그래서 비교를 해볼게. 이건 각자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학습을 하면 코스트가 러닝이 많이 떨어지지 않네요. 50%. 자, 봐볼게요. 보면 제가 지금 여기서 근데 중요한 포인트는 그 판교에 오늘 피자 주문에 좀 오늘 피자 먹고 싶어 했잖아요. 대충 비슷하게 쳐볼게요. 지금 이제 학습된 게 뭐 판교에 오늘 피자 주문해 뭐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제가 이거 좀 틀리게 썼잖아요. 보다시피 지금 보면 뭐 또 예약해줄래? 뭐 올해 날짜 여행 정보 알려줘 이렇게 했는데 얘를 여행 정보 알려주라 할까요? 알려주라. 대충 비슷하게 쳐도 얘 아마 잘 찾을 거야 아마. 그죠? 보다시피 지금 학습된 데이터는 아니에요 얘들은. 대충 비슷한 데이터를 이렇게 쳤잖아요. 근데 얘는 이제 결국 뭐냐면 학습된 모델이 아까 근데 제가 생각에 지금 그 아까 트레이닝을 더 돌려야 될 것 같아요. 워드 벡터는. 근데 원하시면 잘 되는데 여기 지금 제가 말씀드린 포인트는 이 의도를 어떻게 찾아가느냐를 제가 지금 알려줬습니다. 보다시피 여기 지금 이 부분은 실제 학습된 데이터들이 아니에요 얘들은. 근데 대충 피처 갖고 CNN이 해당 여기에 대한 피처를 뽑아서 의도를 먼저 잘 분류하고 있다. 그걸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딥러닝을 통하면 데이터 계속 쌓이면 비슷하게 쌓이면 여기에 대한 패턴들이 어느 정도 쌓일 거고 거기에 따라서 비슷해도 괜찮네 이런 거 할 때. 잘 되는데 많이 잘 되죠. 다행이네. 판교에 온 피자에도 잘 찾죠. 영어로. 다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하여튼 그런 겁니다. 그래서 네. 호텔만 들어가도 뭐 찾겠죠. 왜냐면 이거는 워낙 구분이 잘 돼 있잖아요. 보면 피처 자체가 지금 워낙 잘 구분돼서 있는데 이게 조금만 더 이제 중첩되는 순간 데이터 많아져야 돼요. 많아지면서 구분돼야 되니까요. 이런 식으로 보시면서 돌려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워드 벡터는 따로 이게 집에서 돌리고 올려도 될 것 같은데 그냥 모델이 아마 제가 생각에는 모델을 여기 안 지우게 해놓은 것 같아서 모델이 중복된 것 같긴 한데 제가 확인해보고 코드 여기 업데이트 해놓을게요. 깃허브에 보시면 됩니다. 필터 사이즈 네. 이 부분은요. 일단 이거는 여기 보시면 이 부분이거든요. 이제 필터가. 여기 필터를 이게 결국 이거예요. 지금
이게 뭐냐면 요 필터를 지금 이거는 그 벽면으로 이렇게 세운 거예요. 딥러닝 한 게 이제 그냥 이것도 딥러닝이지만 이렇게 벽면으로 처리해서 딥러닝인데 한 번에 바람을 다 넣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2, 3, 4, 2, 3, 4 이렇게 해놨잖아요. 결국은 이거는 여기서 피처를 뽑을 때 2개 바라보고 3개 바라보고 4개 바라보고 이거를 한 번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얼마큼 바라볼 건지를 2개 이제 처음에는 지금 피자 이거 2개 바라보고 그 다음에 지금 피자 주문 바라보고 지금 피자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다양한 피처를 뽑아내는 거죠. 컨볼루션 뽑을 때 바라볼 개수 자체를 필터 사이즈를 좀 다양하게 하면서 그럼 걔가 뽑힌 걸 갖고 소프트뱅크 태울 때 비슷한 값 잘 찾아서 분류하기 위한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보통 이제 저희도 근데 이게 왜 이렇게 했냐 물으시면 여기 논문을 갖고 좀 저희는 그거 했어요. 논문의 사례들을 보고 거기 케이스 갖고 하면서 이것도 그러면 하이퍼 파라미터 튜닝이라고 볼 수 있는데 얘네들을 좀 바꿔가면서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제 생각에는 이렇게 안 해도 이 정도면 잘 나올걸요. 잘안 나오네. 문장이 길잖아요. 얘는 지금 보다시피 문장이 길잖아요. 얘는. 그러니까 아마 얘까지는 좀 짧아서 되는데 문장이 길수록 피처를 좀 크게 주고 많이 여러 개를 좀 많이 필터별로 좀 잘 학습시켜 갖고 분류를 잘하게 한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하나 워드 길이를 고정을 해야 되잖아요. 워드 길이 고정해야 되죠. 고정되면 네. 만약에 우리가 굉장히 이제 많이 길게 보면 나머지는 이제 운동은 뭐 패딩을 할 거예요. 네. 패딩이 많아지면 성능에 영향은 없어요. 그건 이제 패딩은 이제 텐서플로우에서 제공하는 그 다이나믹 RNA 같은 게 있어요. 왜냐면 그 문장 길이를 대충 주면 패딩 값을 0으로 주고 그냥 학습할 때 무시해버리게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그건 이제 여기 샘플에는 제가 뒤에 그 뒤에 한번 설명드릴게요. 코드가 있네요. 그건 제가 뒤에 설명드리고 학습할 때 그 영향을 안 주는 것들을 전처리로 걸러내거나 아니면 뭔가 패딩으로 벡터 값을 다 같아야 되니까 뒤에 이렇게 0으로 다 밀어버리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지금 제가 이제 캐릭터 CNN으로 보면 이제 여러분들은 여기 다 분류하실 수 있으시겠죠? 이거 갖고 그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캐릭터 CNN인데 제가 여기 이 논문을 보다 보니까 뭐 여러 가지 기법들이 많아요. CRF도 있고 한데 SVM 많이 쓰시잖아요. 머신러닝을 쓰는데 이 SVM은 뭐 깊이 있게는 솔직히 설명하기 그렇고 대충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서로 간에 여기서 제일 먼 거리들 이런 식으로 해서 멀티플렉스 SVM으로도 의도를 파악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제가 이걸 넣은 이유는 그 5번에 제가 샘플 코드 하나 짜왔어요. 그리고 뭐냐면 얘도 5번 가보시면 이제 클래시피케이션 결국은 얘도 이제 결국은 텍스트를 어떻게 분류하느냐 이 세 가지 의도에 대해서 이렇게 서로 간의 거리를 제일 멀리 해서 뭔가 하잖아요. 그래서 해서 뭐 이런 방식이 있어요. SVM 이렇게 뽑아 분류하는데 아까 말한 아까 그 데이터면 되거든요. CNN 할 때 쓴 데이터를 그대로 가져와서 학습을 하죠. 똑같이 이제 학습하기 위한 벡터를 만들어줘요. 그래서 한교에 피자를 주는 제목 패딩 값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이제 뭔가 이렇게 문장이 나왔잖아요. 나온 거를 SVM 이렇게 찾는 거예요. 이거를. 지금은 제가 요게 뭐냐면 요게 프린트할 때 값인데 x0가 그 0이라는 게 x0 얘가 0이잖아요. 0, 1, 2로 되겠죠. 예를 들어 첫 번째 걸 넣으면 프린트할 때 1이 나오겠죠. 자 보면 이건 지금 그거예요. SVM 되게 쉽잖아요. 솔직히 저희도 막 그 실무에 쓰시는 분 얘기 들어보면 SVM 이렇게 요게 다예요. SVM 그냥 이렇게 뭐 그냥 커널 뭐 쓸 거고 뭐 어떤 방식으로 할 거냐 뭐 이런 식으로 정의해 놓으면 정의한 것과 이렇게 학습시킨 걸 요걸 데이터를 넣는 거죠. XY에다가 SVM 이렇게 넣으면 잘 분류해요. 그리고 현업에서는 보니까 저희도 막 다른 쪽에 많이 벤치마킹 봤는데 머신러닝으로 하더라고요. 머신러닝 하면서 성능이 잘 나오는데 어느 정도 이제 좀 데이터가 많이 쌓이고 할 때 아까 말한 요 딥러닝 방법 여기 딥러닝 방법이라고 해요. 근데 코드가 보다시피 그래프 그리고 하려면 복잡하잖아요. 아까 필터 질문도 주셨는데 이게 그래프 그리고 막 이렇게 하는데 복잡하고 막 하이퍼 파라미터 튜닝하는 것도 어려운데 SVM은 간단하게 이렇게 잘 분류해요. 지금 보다시피 지금 이 문장을 넣은 거거든요. 그냥 요 학습된 데이터를 갖고 라벨링 된 걸 그냥 XY에다 넣은 거예요. XY에다가 이렇게. 그래서 X1을 넣어보니까 값이 예측하는 값 출력한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결국엔 현업에서는 SVM으로도 잘 나오고 거의 대부분 SVM으로 보통 이렇게 SVM으로 해서 좀 써보고
잘 나오면 이제 좀 더 데이터 쌓으면 이제 딥러닝으로 가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이건 샘플로 그냥 기존 딥러닝 방법이랑 SVM 비교하기 위해서 짰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SV 머신러닝 기법을 통해서도 의도를 찾아낼 수 있다. 그런 방법이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이거 말고 베이지안이나 뭐 여러 가지 쪽도 되게 쉽게 됩니다. 될 것 같고. 자, 이제 의도는 알아냈어요. 우리가 뭐 피자 주문이랑 호텔 예약 뭐 그런 거 다 알아냈는데 그 호텔 예약을 다 알아냈는데 이제 지금부터 이제 NER 엔터티를 뽑아내야 돼요. 얘를 한국의 포스트카스트에 배달해주는 엔터티를 뽑아내야 되는데 이제 엔터티를 뽑아내려면 이제 저기서부터 이제 또 RNN을 알아야 돼요. RNN을 갖고 그 해당 문장 이 시계열을 이렇게 시계열적인 데이터를 이렇게 문장이 흘러가는 거를 계속 이렇게 앞뒤간에 그러니까 앞에 흐름을 갖고 얘를 뽑아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RNN은 뭐 여기 계신 분 다 잘하시니까 이렇게 해서 그거죠. 뭐 X를 넣었는데 출력값이 나오니까 그 출력값을 여기 또 넣어서 계속 이렇게 전달하면서 얘가 모델이 만들어진다. 결국 이 판교에 넣으면 판교에가 포스코 ICT 넣으면 계속 넣으면서 돌아가면서 모델이 만들어지고 연속된 데이터에 대해서 시퀀스 입력으로 갔기 때문에 결국은 연속된 데이터라는 게 중요하다. 이게 더 잘하실 것 같아요, 이거는. 그래서 결국은 여기서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RNN에서 그 이제 챗봇에서는 이게 제일 많이 써요. 시퀀스 투 시퀀스라고 RNN을 이렇게 합쳐놓은 거죠. 각각의 RNN 셀을 이렇게 쫙 시리얼 붙여서 인코더 셀과 디코더를 줘서 얘를 잘라서 학습하는 거예요. 그래서 챗봇에서는 보통 어떻게 쓰냐면 뭐 문장을 만들거나 아니면 QA, 단순 QA는 이걸로 되거든요. 그래서 뭐 또 여러 가지 방법이 이제 영화 자막 같은 게 있잖아요. 영화 자막은 보면 이제 이게 대화로 계속 이어지잖아요. 자막을 뽑아내서 뭐 그 뭐야 그 SMI 파일 있잖아요. 그거 갖고 쓸데없는 거 다 날리고 파이썬 같은 거 날리고 그 문장 간에 앞뒤를 해서 뭐 곳을 만들 수 있죠. 그리고 소설책도 보면 이제 따옴표가 있잖아요. 따옴표 대화할 때 따옴표 간에 그거를 적당히 코딩해서 잘라내서 얘를 갖고 이제 뭔가 시퀀스에 다 집어넣으면 시리얼하게 데이터들이 뭐 만들어지니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시퀀스를 하나, QA 봇을 하나 제가 샘플로 만들어 왔는데 그걸 하나 해보고 설명드릴게요. 챕터 6 보시면 챕터 6 한번 자 이거는 보면 그 이렇게 봇을 뭐 간단한 시퀀스 보세요. 얘가 안녕이라고 말하면 이게 만나서 반가워. 챗봇이 대답하는 거고 넌 누구니? 그러면 나는 AI 도시란다.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얘 여기서 중요한 건 이제 시퀀스 투 시퀀스는 그 문장에서 얘를 어디서 자를 건가를 이렇게 정의해야 돼요. 어디서 어디까지가 정의하고 패딩이라고 해서 패딩값, 벡터 값은 사이즈 맞춰야 되니까 얘를 학습 안 하기 위해서 얘를 P라고 정의해줘요. 0으로. 그래서 AT에서 제외하는 거죠. 얘를.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놓고 그럼 결국 이거죠. 예를 들어 똑같은 거 예를 들어서 지금 해보면 이제 이렇게 QA 봇을 내가 뭐 뭔가 이렇게 간단한 질의응답 봇을 만든다 했을 때 이렇게 만들잖아요. 그러면 얘를 이렇게 뭔가 이건 뭐 사이즈니까 하고 이렇게 뭐 문장이 쫙 만들어지잖아요. 그러면 얘를 이제 벡터로 해야겠죠. 그래서 이 문장 값들을 얘를 이 문장에서 전체 문장을 다 뽑아내서 얘를 벡터화해서 이렇게 뽑는 거죠. 3은 뭐고, 뭐 0은 뭐고, 뭐 P는 이렇게 0으로 해놨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뭔가 해서 지금은 제가 원화수로 해놨는데 원화수로 하면 이렇게 해서 학습할 데이터를 이 값들을 벡터로 바꿔서 이제 학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델을 여기다 저장하고 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한번 돌려볼게요. 각자 이거 한번 해보시면 돼요. 자, 볼게요. 지금 1.1이네요. 1.1. 뭐 차이는 없으니까 자, 이렇게 돌려보자 보면 자, 여기서부터 이제 벡터를 구성해서 얘네가 이제 원화수로 바뀌겠죠. 다. 그건 로직이 여기 뒤에 인베딩 하나 있어요. 그래서 얘는 이제 인풋 값, 시퀀스의 인풋 값이랑 아웃풋 값을 정하고 타겟이 먼저 이렇게 정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모델을 저장하고 텐서플로우 그래프 여기서 그래프가 이제 LSTM 그러면 아까 여기서 나왔잖아요. LSTM을 쓰고 드랍아웃은 뭐 0.5로 주고 뭐 다이나믹 RNN 갖고 하고 뭐 아담 옵티마이저 아까 옵티마이저 세션 1에서 나왔는데 아담이 답은 아닌데 거의 다 아담을 쓰잖아요. 그래서 하면 학습이 됐으니까 떨어졌겠죠. 이렇게 학습이 됐죠. 그리고 제가 그래프로 그냥 그려봤어요. 그 다음에 예측 수행 인퍼런스 할 때 자 이거예요. 이제 넌 누구니라고 입력을 해요. 자 넌 누구니 하면 나는 AI 도시란다. 내가 피자 주문할게 입력을 해요. 프리딕트 그러면 페파로니 주문해줘 이렇게 답을 하죠. 그 다음에 음료는 뭘로 이렇게 입력을 하면 얘가 답을 콜라를 해줘 이렇게 하잖아요. 결국 이거 한번 여기서 뭐 간단하게 해보면 될 것 같아요. 안녕
식으로 바꿔서 이것저것 하나 말고 넘어갈게요. 이렇게 해보면, 자, 이제 여기서 새로운 게 나오나 볼게요. 시동 시퀀스 학습해서, 이거 코드 보고 이거 하면 다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학습하고 있네요. 학습했는데 잘 떨어졌네요. 모스 값은. 그 다음에, 자, 그럼 안녕. 나야 왜? 피자 주문할게. 아, 넌 누구니? 넌 누구니 하니까 나야 왜? 아, 안녕이 없네. 안녕 해볼게요. 이거 안녕 해볼게요. 안녕하면, 자, 그럼 여기도 안녕으로 붙겠죠. 이건 그냥 출력값이니까. 이런 식으로 여기 계신 분들 그냥 이 코드 갖고 각자 이렇게 바꿔가면서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또 하나 만들어 놓은 게 이제 이 데이터가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아, 이건 이제 워드 벡터 아, 이건 캐릭터 단위로 쪼개놓은 거예요. 그냥 여기서 얘랑 차이는 한 코드로 해도 됐는데, 여기는 보면 지금 이 벡터 값들이 총 24개잖아요. 캐릭터 사이즈가. 근데 얘는 40개죠. 이 문장에서 글자 단위로 따른 거예요. 근데 성능은 이게 좀 약간 애매해요. 보시보다 제가 여기 들고 싶은 중문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게 뭐냐면 아까 앞에서 저희 시작 시간에 뭐 페이스북에 막 셧다운 했다는 게 이런 원리인 것 같아요. 왜냐면 막 이렇게 캐릭터 단위로 학습되면 이게 글자 단위로 이렇게 출력을 하다 보니까 얘가 RNN에서는 이거를 여기서는 보면 딱 그 벡터값만 나오잖아요. 여기서 딱 떨어지잖아요. 주 문이라는 것 자체가 이제 학습할 때 없다 보니까 그게 안 나와요. 근데 여기서는 그런 식으로 막 문해 막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결국 캐릭터 단위 임패딩은 스파스해진 거예요. 이게 결국 뭐냐면 기존의 이 워드 단위로 임패딩한 거 24개 벡터를 얘는 40개까지 늘리면서 스파스해지면서 학습하면서 좀 더 그 성능 자체가 좀 떨어질 수도 있고 늘어날 수도 있고 데이터가 많아지면 해결할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지금 이제 시퀀스 갖고 했잖아요. 지금 보면 이렇게 이제 뭔가 QA 봇은 아까 가지고 만들 수 있겠죠. 어느 정도 데이터 많이 넣어도 될 거예요. 어느 정도 해보면 될 거고 이제 뭔가 나중에 이제 뭐 솔직히 이거는 근데 뭐 시멘틱 롤 레이블링이나 뭐 그런 오토로지 개념이 들어간 건 아니고 단순한 QA 형식으로만 해서 딥러닝 기법으로 만들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래서 LSTM 뭐 계속 아까 뭐 여기 코드에서 LSTM 셀을 쓴 게 기존에 이제 RNN이 계속 이렇게 가다 보니까 여기 있는 값이 이렇게 막 전달되다 보니까 얘가 여기까지 전달되기에는 많이 모자라잖아요. 그래서 얘를 이렇게 뭔가 LSTM을 통해서 학습할 때 뭔가 이걸 잊어버릴 거 잊어버리고 업데이트할 거 업데이트하고 날릴 거 날리는 걸 해서 LSTM 기법을 통해서 이렇게 길게 매니싱 프로블럼을 해결한다. 이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LSTM으로 거의 다 근데 LSTM 많이 쓰잖아요. 근데 좀 더 이게 학습할 때 효과를 보면 GRU 이제 트레인 코스트 줄이는 거 GRU가 낫다는 말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결국 리지듀얼 넷이라고 이미지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리지듀얼 넷도 보면 이게 레이어가 그냥 150개인가 돼요. 근데 이게 성능이 되게 좋잖아요. 리지듀얼 넷이. 그래서 보면 이제 리지듀얼 넷도 보면 이렇게 학습할 때 이렇게 점프해서 가잖아요. 이렇게. LSTM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보면 이렇게 점프해서 가듯이 이미지에서 리지듀얼 넷도 기존 그 RNN과 같은 RNN이 일반적으로 이렇게 계속 그 앞쪽에 있는 인풋값을 계속 던진다면 뒤로 갈수록 얘는 한 번씩 점프하니까 오히려 학습도 잘 되고 성능도 잘 되더라. 그래서 결국 이게 리지듀얼 넷 하나의 그 RNN의 한 종류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그 NER인데요. 이제 여기서 이제 아까 RNN 제가 계속 얘기한 게 뭐냐면 이제 지금부터 이제 이걸 RNN은 지금 한 방향만 했어요. 한 방향으로 갔는데 이걸 양방향으로 할 수 있어요. 한 문장에 대해서 이 방향으로 보내고 이 방향으로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결국 유용한 게 뭐냐면 그 문장 내에서 앞뒤로 이렇게 계속 왔다 갔다 해서 보다 보니까 그 위치, 그러니까 해당 문장의 벡터에 대한 어떤 위치가 되느냐에 따라서 이게 태깅하는데 되게 유용하고 이게 성능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설명드릴 것도 지금 이제 바이다이렉셔널 LSTM 이 RNN은 양방향으로 레이어를 쌓아서 만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 이제 또 왜 이걸 쓰냐, 뭐 결국 왜 쓰냐 이걸 알아야 되는데 기존 방식 뭐 LSTM만 쓰다가 하는 거랑 뭐 바이다이렉셔널 LSTM 쓰고 뭐 CRF 쓰고 하는 것들이 이 정도 성능이 나왔는데 결국 얘가 제일 높더라. 여기도 보면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뭐 SVM 항상 들어가요. SVM은 기본적으로 다 아까 샘플로 넣어놓은 것도
기본적으로 SVM 썼는데 얘가 제일 좋죠, 성능이. 그래서 이 바이다이렉셔널 LSTM을 통해서 성능을 대폭 향상할 수 있고, NER에서 딥러닝에서는 거의 대부분 이게 거의 얘가 다 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럼 바이다이렉셔널 LSTM 어떻게 쓰냐? 결국 이것도 태깅을 해야 돼요. 뭔가 학습을 하기 위해서는 라벨이 돼야 되고, 라벨링을 하기 위해서는 얘를 어떻게 태깅하느냐가 중요한데, 자 이제 이것도 이제 뭐 피자 주문하고 싶을 때 했어요. 그러면 얘가 피자로 시작하고 얘는 주문하고 하고 싶을 때 날려줘야 돼요. 문장에 대해서 딱딱딱. 얘도 결국은 형태 소속이나 태우면 얘가 쪼개지겠죠. 그러면 요 각각의 단어가 태깅이 되는 거예요. 그럼 얘를 이렇게 양방향으로 돌리면 이게 얘가 얘고 얘가 얘인 거를 잘 찾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어떻게 하냐면 피자 어휘는 B, 뭐 이어지는 어휘는 I, 그리고 의미 없는 건 out, 뭐 인베딩 없다 언론 이렇게 해서 예를 들어 뉴욕이면 유하면 이렇게 새롭다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아까 그 처음에 질문 주신 게 은근 같이 이 문장이 있으면 뉴욕 is city 이러면 이걸 이제 뉴욕은 B 로케이션 그리고 is out하고 city B 로케이션 이러면 이제 걔가 왔다 갔다 하면서 걔가 다른 곳에 뭐 뉴욕 is new city 하더라도 걔 뉴는 새로운 거라는 걸 알아내는 거죠. 그래서 우리 태깅을 통해서 할 수 있고 이거는 이제 좀 툴이 하나 있어요. 저희도 이걸 한번 써봤는데 여기 보면 브렛이라고 이 태깅을 좀 더 효율할 수 있게 이렇게 보면 문장들을 어떻게 태깅하느냐에 대한 그런 툴들이 있어요. 이를 통해서 이렇게 이 문장이 얘는 뭐구나 이렇게로 한번 써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보시고 하시면 될 것 같고요. 한국어도 돼요. 한국어도 됩니다. 이거. 그래서 이걸 통해서 이렇게 하면 될 것 같고, 예, 그래서 결국 이거 아까 이게 나온 게 뭐냐면 이 문장을 앞뒤로 왔다 갔다 하면서 피자 주문하고 싶어 놀러갈 정보 알려줘를 왔다 갔다 하면서 이걸 해서 이 위치를 갖고 대충 이제 딥러닝은 이제 뭐냐면 이제 피자 해도 어느 정도 데이터가 많이 쌓이고 이 위치에 대해서 어느 정도 학습이 되면 이 값들을 잘 알아낼 수 있는 거예요. 얘를. 그래서 결국 신규를 계속 학습하면서 좀 더 모델은 올라가고 그래서 모델 튜닝을 하는 거죠. 이렇게 딥러닝 데이터가 쌓이면 모델 튜닝하고 제가 제일 처음에 수업 시작할 때 말씀드렸다시피 룰로는 계속 코딩하면서 룰 넣어야 되는데 딥러닝이 데이터 넣으면 학습해서 나오면 그 데이터 모델만 바꾸면 돼요. 모델만 바꾸면 그건 제가 뒤에서 좀 쉽게 바꾼 방법 설명드릴게요. 그렇게 해서 지속적인 향상시킨다. 그러면 요 코드도 한번 설명드릴게요. 보시면 그 9번에 보면 지금 그 여기 다이렉션 STM은 여기 열어보시면 한번 돌려볼 수 있어요. 보면 이제 뭐 많이 해놨어요. 이것도 다 전처리나 이런 것 때문에 좀 빼놓은 거예요. 이거 하기 위해서 빼놓은 거고 이거 학습하는 거고 이거죠. 결국 제가 보여드리고 이거 각각 돌려보시면 되니까 자 오늘 날짜에 호텔 예약 줄래 했네요. 줄래 그러면 오늘 데이트고 날짜는 의미 없잖아요. 그래서 날짜는 그 날짜에 대한 거니 얘는 의도 파악할 때만 하면 되니까 필요 없고 호텔 여기 이제 뭐 호텔 뭐 숙소 이런 게 올 수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오고 예약 줄래 이게 다 날려버리는 식으로 이렇게 태깅을 시켜요. 결과가 지금 이렇게 나온 거예요. 학습한 모델 갖고 그리고 뭐 판교에 오늘 피자 주문해주면 판교면 로케이션 이렇게 나오고 데이트가 이게 뭐고 그리고 이런 식으로 나오고 이렇게 나온다. 여행은 트래블로 학습했고 판교에서 로케이션 이런 식으로 해서 결국 이건 이제 데이터가 좀 많이 쌓여야지 효능이 있고요. 뭐 여러 가지 그 방법인데 그리고 이런 식으로 여기 중에서 제일 핵심적으로 봐야 될 거는 요 부분이 테스플로 그래프 부분이거든요. 보시면 결국 이제 바이다이렉셔널 해놨잖아요. 양방향으로 아래는 되게. 그래서 여기서 그래프 그린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갖고 그래프 그리고 지금 여기서 소스는 그 한번 따라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보면 제가 이해할 수 있도록 빼놓은 게 있어요. 여기 보면 이렇게. 그래서 이거 클론 받으시고 이렇게 단계별로 돌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좀 코드가 복잡해서 좀 구분해놨다가 개체 형식으로 좀 뽑아냈다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서 아까 보시면 그 모델 밑에 이 부분 여기서 NER 모델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이다이렉션 그래프 그리는 부분 LSTM 갖고 양방향으로 포워드 백워드로 해서 이제 아까 여기 적어다시피 그린 거죠. 그래서 NER 이렇게 뽑아낸다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넘어가고요. 일단 제가 지금까지 이제 한 걸로 갖고 자 이제 보세요. 지금 인텐트 뽑아냈죠. 문장이 들어왔을 때 이제 의도가 뭔지 파악했고 이제 인텐트도 뽑아냈어요. 아니 NER도 뽑아냈잖아요. 그럼 이게 나오면 얘가 이제 NLU가 다 뽑아낸 거예요. 아까 그런 딥러닝을
각각을 끼워갖고 그런 로직들을 중간에 딱 넣어서 했는데 결국 이제 그것들이 있으면 걔를 잘 조합해서 서비스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저희 입장에서는. 그럼 이제 의도도 파악했고 엔터피도 하나 냈어요. 그럼 이제 이 영역 지금 이제 여기서부터 설명할 건데 이걸 서비스를 어떻게 만드냐 지금 제가 이런 관점에서 말씀드릴 거예요. 그래서 의도가 나온 걸 갖고 이제 이건 이제 시나리오도 알아야 되고 백엔드 쪽에 이제 어떻게 API를 연결하고 던져주는지 그런 부분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 보세요 이제 이제 아키텍처인데 지금 보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막 바이 다이렉션 LSTM CRF도 쓰고 케이스 CNN, SVM 여러 가지 머신러닝이나 딥러닝 모델도 써야 되고 시퀀스도 아까 막 했었잖아요. 그 문장 QA 할 때도 그리고 뭐 이미지도 쓸 수가 있어요. 그 뒤에 설명드릴 건데 각각 이 모델들을 만들어서 모델을 잘 만들어 놨어요. 결국 이제 서비스 측면에서 얘를 문장 입력된 거를 잘 분석해서 의사 결정하고 잘 던져줘야 돼요. 이렇게 흘러가게. 요 내용을 좀 더 이렇게 레이어로 구분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과정에서 또 필요한 게 복빌더. 결국 이제 인텐트 NER은 그 개발하시는 분이 정의해야 돼요. 그러니까 뭐 피자 주문이나 이건 다 슈퍼바이즈드 러닝이에요. 지금까지 본 거는. 결국은 인텐트가 뭔지도 정의해야 되고 설정값도 알아야 되고 뭐 NER이 뭔지 이걸 다 사전 같은 거 아까 말한 대로 뭐 오늘 내일 모레 뭐 아까 질문 주셨는데 뭐 지역 같은 것들 그건 이제 결국 뭐 이런 공공 데이터나 그런 거 활용해서 다 구성해서 캡버는 결국 물론 이 모델이 아무리 잘 만들어져도 이런 것들 없으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봇도 만들고 사전도 만들고 각 봇의 컨피규레이션 되는 값들 그런 것도 잘 설정해서 GPU를 통해서 학습된 걸 갖고 또 나스라고 이제 모델을 떨어뜨리면 그 모델을 실시간으로 좀 바꿔줄 수 있어야 돼요. 나스 통해서 모델 파일이잖아요. 파일 떨어진 파일을 바꾸고 로고도 잘 모아야겠죠. 사용자가 막 입력한 거를 모아서 계속 학습하면서 모델을 계속 바꿔가면서 올려주고 이런 과정에서 결국은 뭐냐면 서비스하는 입장에서는 이 딥러닝에 대한 모델도 중요하지만 이 자연언어를 잘 분석해서 어떻게 의미를 결정하고 응답을 주느냐가 더 중요하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설명드릴게요. 자 이제 아까 제가 계속 피자 얘기해서 또 피자로 들어갈게요. 그럼 이제 판교에 근무하는 좀 더 문장 길게 했어요. 포스카 ICT에 김수단한테 피자 주문하고 싶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이제 아까 앞단에서 뭔가 이게 점을 뭐 칠 수도 있고 사람별로 뭐 이상한 말도 많이 넣잖아요. 걔는 이제 앞단에서 어느 정도 날려요. 그냥 점점 같은 거 날리고 해서 실제 의미 있는 문장만 뽑아내서 얘를 형태소 분석기에 넣어요. 이렇게 넣으면 이제 포스트 태깅 된 게 나오겠죠. 판교에 근무하고 하면 솔직히 문장이 이렇게 포스트 태깅은 됐는데 실제 우리한테 의미 있는 거는 이런 것들이잖아요. 판교고 근무도 의미 있겠구나 뭐 하고 하는 이런 건 솔직히 의미 없잖아요. 이런 것들은 그리고 뭐 이런 식으로 됐는데 이름 고유명사에 등록해야 되고 그리고 뭐 피자 주문하면 얘가 이제 맥하면서 잘라서 지금 세종 퍼포스 기반으로 여기 이제 오픈소스니까 다해서 사용자 기반 사전으로 해서 근데 여기서 하나 주의할 게 이제 저희 이제 포스코 ICT나 김수상 이런 것들은 실제 맥하고 돌리면 이제 잘려요. 포스코 띄우고 ICT 띄우고 뭐 이런 식으로 잘리고 김수상에서 김 띄우고 잘리는데 이건 이제 여기 보면 이제 고유명사를 등록할 수가 있어요. 맥합이 굉장히 빠른데 고유명사 등록해도 굉장히 속도가 굉장히 잘 나옵니다. 그래서 결국 뭐냐면 이 서비스 할 때 비슷한 문장 아까 은는 얘기 주셨는데 은는 또 어디랑 붙으면 어떨 때는 은이 붙어야 될 때도 있고 떨어뜨려야 될 수도 있는데 고유명사에 대한 이렇게 뭐 사람 이름이나 장소 같은 것들은 이렇게 한 줄 그냥 추가해 넣어서 만들면 돼요. 사전에다가 자기만의 지역이나 이런 것들 세종시 이런 게 있잖아요. 줘서 여기에다 가중치를 주면 그 가중치별로 알아서 문장을 쪼개줍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걸 활용해서 이건 실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맥합 깔고 여기서 이제 이렇게 자기만 이제 맥합 갖고 문장 쳐보고 기대 문장 쳐보고 해보시면 되니까 그건 어렵지 않고요. 그래서 이제 맥합에서 이제 이 문장을 분석했어요. 분석하면 이제 고유명사가 나오고 이제 이렇게 딥러닝을 이제 문장이 나왔잖아요. 문장이 나온 걸 결국 프리 프로세스 어느 정도 돼서 이 벡터로 바뀌겠죠. 벡터로에서 딥러닝 쪽에 던지는 텐서플로우 아까 했었잖아요. 텐서플로우 갖고 캔트 CN이나 이제 바이다렉션 SVM에다 던져서 뭐가 나오죠. 라벨 값이 나오죠. 나올 거고 그 나올 때 이제 결국은 제시미나 펜스펙스 같은 워드 투 벡터를 통해서 할 수도 있고 해서 이 모델을 통해서 의도나 NER을 뽑을 수 있어요. 그래서 뽑는데 아마 여기 유의어지 싶은데 근데 이게 또 중요한 게 이게 밑에 유의어 적어놨잖아요. 여기 뭐냐면 이제 제가 아까 그 처음에 SK 그 11번가에 바로보드 얘기하셨다시피 이게 그 문장별로 워낙 다양한 단어들이 있는데 걔는 유의어 사전 하나 등록해 놓으면 쉽게 그걸 찾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뭐 포스코 같은 경우도 뭐 포스 뭐 영어로 포스코 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할 수 있잖아. 푸스큐 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할 수 있는데 걔를 어느 정도 데이터가 모이면 그걸 갖고 여기 사전에다만 등록하면 학습 없이도 그냥 쉽게 이게 약간 운영 측면이긴 한데 이 모델을 계속 학습시키고 하기에는 굉장히 힘들어요. 왜냐면 저희도 뭐 실제 이걸 만들 때 NER 모델 같은 경우는 이제 오그멘테이션으로 막 굴리긴 했는데 이게 막 10기가 20기가 넘어가면 이제 퇴근 전에 눌러놓고 다음날 갔다 오면 이제 모델 떨어진 거 갖고 막 돌려보고 그런 식으로 계속 했어요. 튜닝을. 근데 그게 운영 측면에서 되게 불편하잖아요. 어차피 고객 입장에서는 뭐 빨리 이거를 바뀐 걸 얻고 싶어 하는데 딥러닝이 문제가 이게 완전 블랙박스다 보니까 이거 하이퍼 파라미터를 하나하나 바꿔가면서 돌려보면 이게 뭐가 좋은지를 잘 몰라요. 그럼 뒤에 제가 좀 기법으로 설명드릴게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US 사전만 등록해서 쉽게 좀 찾을 수 있다. 그리고 결국 이제 나왔어요. 결국 이제 나오면 이제 여기서 나오면 결국 이제 여기서는 중요한 게 이제 모델은 이제 파인 튜닝이랑 다른 개념인데 뭐 SVM 아까 제가 하나 언급한 게 뭐냐면 SVM으로 돌렸는데 뭐 이게 호텔 예약이 떨어질 수도 있고 뭐 캐릭터 시에 돌리니까 피자가 떨어질 수 있어요. 그러면 결국 얘네들을 뭔가 뒷단에서 약간 앙상블을 봐야겠죠. 앙상블 하면서 뭔가 보호팅하는 걸 넣어줘야 돼요. 로직으로. 좀 예를 들어 문장이 예를 들어 이런 거죠. 뭐 기존 학습 데이터가 적으면 머신러닝이 좋으니까 약간 가중치를 머신러닝 쪽에 한 80% 주고 딥러닝 20% 주면서 각각하게 여기서 아까 컨피그레이션 영역이 그런 거예요. 결국은. 그래서 아까 가면서 데이터 계속 쌓일수록 뭐 몇십만 도 넘어가면 이제 딥러닝으로 돌아가게 그쪽이 좀 더 전압성이 더 좋을 거니까 머신러닝은 좀 더 점점 없애면서 주게 그 다음에 이제 결과값이 나오면 이제 결국 이런 거죠. 예를 들어 이 문장이 나와서 뭐 피자 주문이 나오고 의도가 나오면 이제 이게 API가 만들어지겠죠. 결국 얘가 이게 보팅에서 뭐 의도가 떨어지잖아요. 메타 값을 통해서 뭔가 나오면 얘가 요게 만들어지면 결국 이제 서비스한테 던지면 피자가 만들어진다. 이건 지금 모든 완성됐을 때의 케이스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만약 여기서 뭐 보고 문장에 값이 없으면 돌려와서 또 계속 입력하고 왔다 갔다 해야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흘러간다. 그러니까 노멀한 케이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결국 근데 지금 이게 서비스를 해야 되잖아요. 저희 입장에서는. 그리고 이제 보면 이제 이게 이렇게 해놨어요. 근데 해놨는데 이거 이제 다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이제 챗봇을 만들려면 그 앞에서 이제 NLP 엔진 이 영역은 보면 이제 결국은 이렇게 흘러가는 영역을 제가 요거를 좀 더 디테일하게 설명했다 보시면 될 것 같고 서비스 할 때 이렇게 들어온 거죠. 이제 프론트엔드 단에서 이제 뭔가 사람이 입력을 하잖아요. 입력을 막 해요. 챗봇 창에서 막 입력에 UI가 있겠죠. UI가 있으면 입력을 하면 앞단에서 어느 정도 이제 뭐 자바가 예를 들 수 있지 뭐 노드가 될 수 있지만 그걸 앞단에서 어느 정도 걸러주고 실제 의미 있는 경우는 이리로 던져줘요. 던져주면 이제 파이썬에서 이제 파이썬 쓰는 이유가 이제 텐서플로우가 뭐 C++이랑 파이썬밖에 안 되니까 이런 식으로 구성해야겠죠. 장고 같은 걸로 띄워서 서버 띄워서 뭐 엔진엑스나 이런 걸 통해서 Q 와가지고 셀러리 단에서 계속 복수에 돌게 하면서 이렇게 복수에 있어 AP도 이제 AP2로 한 건 요걸 여러 가지로 이렇게 클러스터 형식으로 구성할 수 있고 해서 AP 단에서 부하를 줄여주고 이제 봇빌더는 뭐냐면 이제 그 사용자가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만든 건 이제 리액터 이런 거 써서 했는데 D3는 이제 좀 로우 분석하기 위해서 뭐 그런 것들 썼는데 분석된 메타 값이나 이런 것들이 정의된 걸 갖고 얘가 어느 정도 여기서 분석해서 NLP 처리하고 해서 해야 되고 나스가 뭐냐면 이제 결국은 그 텐서플로우나 이 젠신 같은 모델들은 여기 나스 단에 떨어져 있어야 돼요. 여기다가. 그래서 결국 뭐냐면 이 서비스 할 때 계속 이해하면서 이 모델을 바꿀 때 여기서 바로 같은 것을 바라보면서 테스트 계에서도 쉽게 좀 모델 아이디만 바꿈으로써 모델 값이 이렇게 뭐 아이디로 이렇게 정의되어 있으면 그 얘가 바라보는 가동계의 값을 바꿔가면서 바로 리얼로 볼 수 있게 해야 된다. 그리고 그래서 로그도 중요하고 GPU 서버들인데 결국 이 모델 솔직히 뭐냐면 저희가 서비스 할 때는 GPU가 필요 없어요. 여기 뭐 제가 뭐 P2X라 이게 저희 AWS 상으로도 이렇게 구성을 해봤었는데 CPU만으로도 어느 정도 예측할 때는 모델 만들 때야 GPU로 이렇게 병렬로 처리해서 모델을 만들지만 이제 단순 CPU만 해도 충분히 커버 가능합니다. 이렇게 이 잘 서버하고 뭐 하면. 근데 이 서비스는 뭐냐면 이제 뭔가 해서 API가 만들어지면 그럼 REST 방식으로 이제 뭔가 API 만들어진 걸 각각 레거시 쪽에다가 던져줘야 돼요. 뭐 각각의 뭐 피자 예약을 하려면 얘가 피자 예약해서 입력해서 막 분석해서 보니까 슬래시 만들어지면 얘가 이쪽을 통해서 뭔가 정의된 정보 갖고 이렇게 오면 얘가 피자 정보 완료되었습니다. 뭐 노드로 뭐 써도 이런 각각의 서비스별로 얘가 API만 연결하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결국 이게 하나의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 MS에 있어서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각각 보고 그럼 결국 이렇게만 되면 프론트엔드도 만약에 뭐 보고 UI 바꿀 거면 얘만 바꿔주면 얘는 이게 뭐냐면 이게 만약 통이면 이걸 일일이 다 서비스 죽였다 올렸다 해야 되는데 뭐 UI만 바꾼다 했을 때 얘만 그냥 다른 레스토랑 바꾸면 되잖아요. 다른 서버에다 포토 뭐 바꾸는 그런 식으로 해서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서는 뭐 메타 정보는 이제 포스트그레스 지금 많이 쓰잖아요. 그거 갖고 이제 기본 정보들, 뭐 인텐트나 이런 것들을 그렇게 정리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게 여기서 이제 요 영역인데, 이 북빌더를 어떻게 구성하냐면, 사용자가 이제 이건 제가 여기 보니까 되게 괜찮은 그림이 있어서 근데 이게 뭐냐면 얼룩을 어떻게 이 챗봇을 통해서 얼룩을 제거하는 거를 플로우로 이렇게 스토리를 그려놓은 거예요. 뭐 예를 들어 이게 영어는 잘 보이지 않지만 묻겠죠. 얘가 뭐 얼룩 줬어요. 근데 이게 뭐냐면 쿠폰 있나요? 물어보는 거예요. 얼룩을 줬으면 이제 시나리오가 이제 구분돼야 되잖아요. 슬롯으로 뭔가 물론 자연언어 통해서 뭔가 갈 수도 있지만 슬롯을 통해서 이렇게 구분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입력이 되면 이렇게 스토리를 이렇게 따라가는 거예요. 결국 사용자가 이 스토리를 어느 정도 잘 트리 형식으로 잘 구성해 놓으면 이제 챗봇에 대한 그 딥러닝 요소보다도 이게 되게 중요한 게 딥러닝으로 아무리 막 의도 잘 파악하고 뭐 애니알 뽑아내도 얘가 고객 입장에서는 솔직히 뭐 문장을 치든 네이버에서 피자만 주문하면 되잖아요. 피자만 뭐 잘만 주문해서 뭐 잘못된 데 안 가면 되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클릭하는 게 더 편할 수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런 식으로 각각의 스토리를 잘 구성해 케이스로 예스 노 하면서 이렇게 잘 가면서 슬롯을 어떻게 채워지고 뭐 어떻게 서비스 이렇게 연결되느냐 뭐 이건 그거네. 뭐 얼룩 줬는데 막 물어보면서 쿠폰 있나 있으면 이렇게 끝나고 뭐 없으면 뭐 이렇게 가고 막 해서 이렇게 가능하네요. 이렇게 또 이거 대부분 보면 채팅이라기보다는 좀 그렇죠. 챗봇에서는 약간 이렇게 선택해서 가이드로 가게 돼 있죠. 이렇게 yes no 이렇게 하면서 그런 식으로 이제 유도하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서 뭐냐면 이제 결국 뭐냐면 서비스 확대를 위해서는 약간 커먼하게 구성해야 된다. 이 커먼하다는 게 뭐냐면 지금 여기 영역 말씀드리는 여기 영역 요 영역 지금 이제 요 영역인데 여기서 스토리를 여기다가 잘 정의해놓으면 얘가 결국은 뭐 자연언어 처리하든 뭐 하든 간에 슬롯을 잘 구성해서 이렇게 떠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만들어진 스토리 안에도 결국 DB 이 메타 형식인데 결국 이것도 잘 정의해놓으면 되게 쉽게 그냥 데이터만 바꿈으로써도 서비스의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다. 약간 딥러닝 별개 요소인 거죠. 이건 결국 이제 챗봇에 대해서 정의해놓고 각 챗봇별로 쓰는 모델들에 대해서 이렇게 뭔가 부모 자식 간에 정의해놓고 태깅 정보들, 뭐 태깅은 뭐 맥카벨 쓸 건가 트위터 쓸 건가 각각 이렇게 하고 뭐 엔터티 관계나 뭐 유의어들 그런 걸 등록만 함으로써 얘가 그냥 딥러닝에 여기서부터 뭐 어떤 모델을 쓰든 간에 그 로직을 통해서 어느 정도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다. 의도 정의하고 각 의도별로 엔터티도 정의되겠죠. 그리고 뭐 당연히 의도가 있으면 스토리가 있을 거고 스토리별로 어떤 서비스를 연결할 건가. 그리고 아까 뭐 답변 얘기하셨는데 질문 답변 어떻게 뭐 하냐는데 결국 인텐트에서 스토리별로 이게 슬래시 다 만들어지면 어떤 식으로 답변을 해라 그런 식으로 할 수 있거든요. 제가 이따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거죠. 이제 API를 어떻게 구성하냐는데 이게 뭐냐면 이제 이 단에서 여기죠. 이제 각각 이렇게 어떻게 주고받냐. 사용자가 입력했을 때 뒷단 이거랑 봐야 돼. 여기 다이얼로그 챗봇 서버에서 받아서 이렇게 잘 처리하는데 여기서 어떻게 잘 다이얼로그 매니저 어떻게 해서 API를 어떻게 잘 주고받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정답은 아니고 저희도 뭐 이렇게 밖에 막 벤치마킹하고 여러 사례를 보니까 이렇게 하면 나름 뭐 하고 있으니까 뭐 이렇게 제가 공유드린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물론 이게 케이스별로 다를 수는 있지만 그럼 이제 자 다시 볼게요. 이제 API 관점에서 서비스하는 관점에서 보면 사용자 이렇게 입력해요. 뭐 페파로니 피자 주문할게 하면 클라이언트 단에서 입력했어요. UI 단에 입력을 하면 이쁘지 이렇게 되죠. 페파로니 피자 주문할게 입력해요. 그러면 얘가 의도를 파악하는 거죠. 피자 주문이구나. 그러면 의도를 파악하면 의도에 대한 스토리도 관리가 돼요. 이거 이제 그 아까 메모리 네트워크랑 좀 비슷한 개념인데 딥러닝이 잘 되면 이렇게 할 필요 없어요. 근데 이제 각각 히스토리 계속 갖고 가면서 얘가 같은 히스토리를 가는지 좀 관리하고 뭔가 이제 페퍼로니 피자면 이제 피자가 뭔지 이걸 분석하겠죠. 서버까지 여기 쫙 채워지죠. 지금 이렇게 채워지고 타입도 이제 텍스트로 입력했으니까 이건 제가 이미지로도 할 수 있거든요. 뒤에 얘기 드릴게요. 텍스트로 입력하면 얘가 쫙 완성되니까 요거를 요 값은 API에 호출하겠죠. 피자 주문 쪽에서 던전하고 얘는 결국 이 API 말고도 여기 뒤에 또 그 레거시 쪽 여기 API는 따로 있어야 돼요. 이건 뭐 각자 설계하기 나름이니까 이건 별로 어렵지 않잖아요. 그냥 결국 슬랍별로 하든가 뭐 어떻게 하든가 여기 지금 말씀드린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메뉴 뭐 사이드 값 사이드 메뉴에서 이렇게 하면 텍스트로 해서 얘가 주문 완료되었습니다 해서 이걸 주고받는 이런 식으로. 결국 이제 포맷을 맞아야 돼요. 클라이언트에서 얻은 포맷으로 서버에서는 이 포맷에 맞게 잘 받아서 얘들 이게 뭐 페퍼로니가 없으면 이제 이게 페퍼로니가 피자가 없으면 피자가 빠지겠죠. 그럼 얘가 또 묻겠죠. 얘가 이 주문 완료 대신 아웃풋을 사이즈가 없네요. 이렇게 제가 완성된 챗봇 이따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결국 결론은 뭐냐면 하단에 밑에 있었다시피 이제 필수 값으로 이제 JSON으로 최대한 통신하고 다이너믹 메디는 로그상으로 이제 사용자별로 이제 기록은 있으니까 그 기록별로 히스토리를 좀 관리해서 또 서비스한 입장에서 좀 더 이렇게 쉽게 좀 이제 성능 향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거죠. 이제 지금부터 얘기할 게 이제 테스트 부분인데 서비스한 입장에서는 아까 막 얘기했었잖아요. 뭐 딥러닝 갖고 막 이렇게 되게 많잖아요. 지금 주피터로 아까 하나하나 설명드린 게 의도 파악하고 뭐 NER 나오고 뭐 이것저것 했어요. 뭐 했는데 이제 결국 이게 뭐냐면 각각 이제 개발자들이 여러 명이 있고 하다 보면 한 명은 막 코드 바꿀 때도 있고 한 명은 또 모델 바꾸고 데이터 바꾸고 막 유효 바꿀 수도 있고 막 그래요. 엔터티도 바꾸고 뭐 또 스레스홀드 값이라고 앵그랩도 쓰면 또 그런 것도 바뀌는데 이게 뭐 하나만 바뀌어도 잘 되던 게만 안 되고 이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결국 이것들을 잘 엮어서 CI 단에서 그리고 테스트도 잘 짜놔야 돼요. 회계 테스트나 뭐 그런 거 같이 단순 로직 일반적으로 우리가 서비스를 뭐 개발자 입장에서 개발하면 딥러닝은 문제가 이제 모델이 블랙박스다 보니까 그 모델만 검증하는 것도 있어야 되고 로직도 검증하는 거 있어야 되고 다 있어야 되는. 결국 뭐냐면 이제 이렇게 뭐 피자 주문하고 호텔 예약하고 여행 정보 입력하면 여기에 대해서 의도가 잘 나왔는지 그리고 NER도 잘 나왔는지 각각 따로따로 다 슬랍도 잘 채워졌는지 뭐 이런 것들 이런 식으로 잘 점검해서 단순 로직 변경과는 다르게 데이터나 모델의 변경사항을 지속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런 식으로 뭔가 모니터링 체계를 만들어 놔서 CI 단에서 뭔가 이게 뭔가 항상 파란색으로 됐다가 누가 하면 또 이렇게 뭔가 테스트에 푸시했을 때 뭐 이제 빨간색으로 뜨겠지만 그 사람 푸시한 걸 보고 이제 여기서 뭐 하나하나 좀 컨티뉴어스 인테그레이션 개념이라고 해서 젠킨스 이런 걸 통해서 잘 캐치하는 체계가 되게 중요하다. 서비스 할 때는. 그리고 이게 결국은 암만 뭐 이렇게 모델이 암만 좋다 하더라도 이게 다 유기적으로 연결되거든요. 제가 뒤에 설명해 드릴 건데 로직 하나 붙여도 막 모델이랑 이게 디펜던스가 다 있기 때문에 되게 중요하다. 그렇게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앞에서 이제 뭔가 저희가 뭐 인텐트도 알아내고 NER도 알아냈잖아요. 그러면 실무에서 이거를 이제 적용하는 그러니까 많이 아까 앞에서 질문 주신 내용 중에 많이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을 건데 이거랑 실제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릴게요. 결국 이제 앞에서 뭐 이렇게 뭐 이것저것 해서 이런 서비스가 많다더라도 실무에서도 적용하려면 부딪히는 많은 문제들이 있거든요. 그런 거 위주로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거 넣은 이유도 원래는 좀 더 이게 뭐 캐릭터 CNN이나 뭐 이런 거 좀 깊이 있게 올려있는데 저는 이게 수업할 때 이게 다 대학생 분들인 줄 알고 근데 보니까 막 재직자 분들도 계시고 막 실무에서 지금 실제 행복 개발하시는 분들이 꽤 있으시네요. 좀 부담스럽게. 그래서 이건 그렇게 해서 설명드리려고 제가 따로 준비한 부분이고요. 일단 이건 이제 그거예요. 이제 뭐 앞에서도 제가 몇 번 언급드렸는데 캐릭터 CN이나 SVM이나 베이지안 이런 것들을 각각 써서 보팅을 잘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왜냐면 이게 모델별로 결과가 다르거든요. 똑같은 데이터가 학습하더라도 이제 어떤 걸 쓰느냐, 뭐 이제 이런 문장을 넣었을 때 얘가 여행 정보나 뭐 메뉴 배달 이상한 것들이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결국은 잘 구분하기 위해서는 각각의 가중치 아까 설명드린 거예요. 결국은 데이터가 쌓임에 따라서 이거를 어떻게 하고 여기서 좀 더 깊이 있게 들어가면 이 캐릭터 CNN에서도 아까 저기 좋은 질문 주셨는데 2, 3, 4 레이어를 2, 3, 4로 했는데 레이어별로 이제 뭐 문장이 길어지면 좀 더 많이 넣든가 아니면 기존에 이제 인텐트가 막 100개 넘어가면 이제 프리트레이닝 된 모델을 가져와서 좀 약간 러닝 레이트를 각각 바꿔가면서 파인 튜닝하는 기법이 좀 많이 쓰거든요. 그리고 결론은 뭐냐면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앞에서 뭐 캐릭터 CNN 설명드리고 뭐 LSTM 뭐 설명드렸는데 앙상블로 하면 성능 무조건 좋아집니다. 앙상블은 이건 거의 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 모델을 각각 써서 잘 조합해서 결과를 내면 굉장히 좋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캐글에서 보면 요즘 뭐 XG 부스트라고 그 있잖아요. 막 기존 SVM이랑 여러 가지 디시전 트리 막 조합해서 부스팅 알고리즘 넣어서 막 같이 돌리잖아요. 그런 식으로 해서 결국은 실제 서비스 할 때는 앙상블로 가라. 그렇게 얘기드리고 싶어요. 제가 계속 이제 좀 이론 위주로 좀 지루할 수 있어서 제가 좀 이 사례 위주로 설명드리고 결국 이게 아까 다른 분이 아까 질문 주셨어요. 뭔가 문장을 넣었을 때 실제 저희가 실제 서비스한 사례예요. 뭔가 이제 이거예요. 뭐 솔직히 챗봇이 있다 보면 궁금하잖아요. 뭐 이것저것 많이 해보고 싶고 막 여러 가지 막 해보고 싶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해요. 뭐 실제 이거 있잖아요. 뭐 특정 사원한테 사랑한다고 포스트 보내 이렇게 했어요. 입력을. 근데 저희가 다행히 이런 케이스를
대충 예상은 했죠. 이거 분명히 쳐본 사람이 있겠다. 그래서 사랑이라는 게 들어가면 그냥 앞단에서 챗봇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런 걸 아예 디폴트로 깔아놓은 거죠. 이런 검색어가 들어가면. 그러면 이제 뭐 이렇게 하니까 이제 얘가 얘라고 하면 되는데 직원분이 이제 이렇게 입력을 했죠. 그러니까 이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아예 뭐 백오프나 뭐 트리거 사이 없다 보니까 없을 때는 이것도 아까 또 다른 분이 질문 주셨는데 이렇게 문장 입력되면 이건 아예 그냥 인텐트 자체도 못 찾는 거예요. 뭐 피자 주문이 호텔 예약 못 찾고 되다 보니까 이제 특정 퍼센테이지 미만이다 보니까 아예 그냥 이렇게 디폴트로 저희가 이렇게 출력하게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그리고 또 크크크일 때도 이렇게 해서 결국 뭐냐면 이렇게 해놓는 게 서비스 할 때는 되게 이제 뭔가 사람같이 느껴지는 거죠. 결국 아까 뭐 암만 뭐 딥러닝 아까 제가 말씀 의도 잘 파악하고 NER 해도 뭐 이런 거 좀 해보면 좀 더 이게 흥미를 느끼겠죠. 결국 이게 결국 데이터고 이런 데이터를 갖고 제가 아까 그거 설명드렸죠. QA를 설명드린 게 뭐냐면 이런 거를 트리거를 적용하고 확보된 데이터를 시퀀스 모델에 학습시켜서 NLP 단의 전처리 모델을 생각.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보세요. 얘네들은 지금은 제가 룰로 이렇게 해놨잖아요. 근데 이런 데이터들이 모이면 굉장히 많이 쌓일 거 아니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럼 이건 아까 제가 실습 때 설명했다시피 QA 시퀀스 모델에 얘를 학습시켜요. 그러면 뭐냐면 그 모델 앞단에다가 태우기 해놓으면 앞단에서 그냥 모델에서 얘를 알아서 이걸 다 찾아주는 거예요. 그냥. 그럼 이 데이터로 그냥 되는 거. 지금은 룰로 이렇게 뭔가 케이스별로 이렇게 해놨지만 이런 데이터들 계속 쌓이다 보면 이 데이터가 많이 쌓여서 QA 형식으로 되면서 이제 답변이 자동으로 그럴 때 많이 씁니다. 근데 인텐트는 그거 뒤에 안 타고 앞에서 그냥 바로 튕긴다는 말씀. 그렇죠. 그냥 이게 뭐냐면 지금은 트리거 형태로 이렇게 박아놓고 뭔가 검색해서 이게 뭔가 사랑이 하나 떨어졌을 때 이렇게 떨어졌는데 앞단에 모델을 주고 뭔가 이제 여기에 만족하는 그러니까 이렇게도 할 수 있어요. 인텐트를 못 찾았을 때 예를 들 수도 있죠. 네, 인텐트를 예를 들어 찾았으면 잘 가겠죠. 근데 못 찾는 경우도 많으니까 어느 확률 미만일 때는 그 모델로 가게 해서 기존 학습된 데이터를 갖고 뭔가 사람같이 보이게 한다. 그 앞에 태웠을 때는 사실 이거가 뭔가 원하는 인텐트가 들어왔으면 얘가 이제 홈모델이니까 원한다고 할 수도 있는. 그렇죠.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약간 거기서부터 이제 로직으로 들어가는 건데 이거 서비스하는 측면에서 얘를 뭐 인텐트랑 같이 병렬로 태우든가 아니면 뭔가 아까 제가 이거 앞에서 이것도 같은 개념이에요. 보팅하는 것도 결국은 지금은 제가 이게 좀 이해하기 쉽도록 의도라고 했지만 이제 계속 서비스에 대해서 고민을 하다 보면 이렇게 적용하는 게 나름 괜찮다. 그리고 지금 이거는 이제 오늘 세션 온 강사님을 저기 같이 이제 얘기하니까 이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뭐냐면 이제 보면 자 보세요. 이제 제가 이건 아까 거의 언급은 안 했는데 챗봇에서 이미지로 저희가 이제 사람 인식하는 것도 하고 있어요. 얼굴을 인식해서 그 사람이 누구냐 이런 걸 이제 하는데 결국 이제 이미지를 검색하려면 이 챗봇한테 알려줘야 되잖아요. 아까 제가 API 단으로 이거 얘기했죠. 이게 텍스트라는 게 뭐냐면 인풋 단에서 저희가 이게 뭔가 이미지라고 입력을 해줘야지 얘가 이미지로 탈 거 아니에요. 걔는 솔직히 딥러닝이랑 상관없는 거예요. 그냥 이미지를 인식하기 위해서 여기서 이미지 검색으로 쳐요. 이게 무슨 말이냐 그냥 이것도 모델로 만들 수 있죠. 뭐 이미지 검색해줘 이런 것들을 막 학습해서 뭐 이 의도로 가게 할 수 있고 이렇게 이미지 검색을 할 수 있고 이미지 검색을 하면 결국 얘가 파일을 첨부해야겠죠. 파일을 첨부해달라 하면 이제 파일이 나와서 입력 파일을 이렇게 넣으면 얘가 저희 강사님 저희 뒤에 앉아 계신 강사님 이렇게 리턴해는 거예요. 보여드릴까요? 이거 옛날에 오래전에 만든 건데 심플하게 만든 거 아니고 이미지 좀 아니고 저희 보세요. 제가 여기서 보면 천천히 한번 할게요. 보면 그냥 저희가 뭐 테스트한다고 이거 제가 이 케이스를 이따가 REST API 어떻게 줘가지고 보여드릴게요. 휴가 막 이런 거 저희가 막 하면서 어디 사나 누구 뭐 이런 거 해본 거예요. 의도 막 분류해서 해본 거고 지금 보면 집에서 이미지 검색을 잘 해요. 근데 지금 보면 자, 이미지를 같이 하는 과제원들이에요. 저희 같은 과제원들입니다. 저희 AI 선생님인데 자 이렇게 하면 자 보면 이게 이미지만 넣었어요. 여기서 지금 보면 얘가 의도를 지금 의도 값을 모르는데 그냥 이건 지금 아예 지금 파일럿을 하다 보니까 이미지만 넣으니까 얘가 이미지를 못 찾잖아요. 근데 이제 자, 이미지 검색을 넣어야 돼요. 자 보면 소리 꺼야겠네. 지금 개인 사생활. 자 이미지 검색으로 하니까 여기 보면 보이죠? 이미지를 첨부하세요 뜨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하면 이분을 넣으면 자, 이렇게 이해되시죠? 결국 뭐 챗봇 입장에서는 아까 같이 이미지만 그냥 던지면 모르잖아요. 결국 얘한테 알려주는 건 이미지 검색하겠다는 의도를 주고 이게 모델로도 할 수 있어요. 딥러닝으로 뭔가 해서 캠프 CNN으로 뭔가 이미지에 대한 걸 넣어서 할 수도 있죠. 이렇게 이미지를 해서 할 수 있다. 이걸 하나 그냥 간단히 사례로 보여드린 거고요.
그 이제 이것도 하나 실습이 필요한 부분인데 지금부터 이제 할 거는 그 톤 제너레이터. 이건 뭐냐면 이제 뭔가 이제 챗봇의 성능을 올려야 되잖아요. 뭔가 이제 사람같이 뭔가 말을 해야 돼요. 뭐 경상도 사람은 또 경상도 사람같이 말하고 서울 사람 서울같이 말해서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 결국은 이것도 시퀀스 모델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거예요. 뭐냐면 이제 이 주문이 완료되었습니다라는 문장이 있어요. 일반 문장. 그러면 얘를 형태에서 분석기로 자르죠. 주문이 명사 잘리고 조사 잘리고 완료 잘리고 되었으면 잘리면 잘린 거 갖고 쪼개서 얘를 이제 기존 전체 문장 하나만 있으면 얘를 쪼개서 명사만 인풋은 명사만 넣고 아웃풋에는 전체 문장을 넣어요. 그러면 이제 인코더에는 시퀀스 통해서 이 전체 문장 이거 뽑힌 문장 명사 주문 완료만 넣으면 조사는 이제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문장들이 있을 거예요. 그거는 결국 리스폰스 제너레이터가 이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아까 NLG 영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필요할 때 톤 제너레이터 하는 게 뭐냐면 제가 보여드릴게요. 아니 코드로 잘랐을 것 같은데 이거 있죠. 여기 8번 한번 눌러보실래요? 보세요. 여기 인풋 데이터는 이거만 있는 거예요. 그냥 지금 계속 피자 주문 얘기하는 게 뭐냐면 자 치즈 피자로 주문되었습니다 하고 메뉴를 선택해 주려면 이렇게 입력을 하면 자 이제 인풋 값을 여기서 이제 형태소 분석기로 얘를 뽑아내요. 그냥. 자 치즈 피자 요걸 넣으면 얘가 앞단에는 이제 필요한 것만 명사만 뽑아낸 거예요. 얘가 여기서. 그래서 메뉴를 선택해 주세요는 메뉴 선택이겠죠. 트레인 데이터를 넣어서 얘를 요 이제 맥합으로 이게 뭐냐면 이거 그냥 코드 로직 부분인데 텍스트 데이터 넣은 거를 맥합을 이렇게 잘라서 인풋 데이터에 이렇게 넣어줘요. 넣어서 얘가 이게 만들어진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데이터 생성하는 관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도대체 음료는 무엇으로 넣으면 이게 음료 무엇이 나왔어요. 그러면 보시면 이제 이거 뭐 이해하고 싶어요. 이거 아까 계속 반복된 내용들이니까 넘어갈게요. 그래서 해서 하면 자 볼게요. 이거 다 똑같은 내용 보면 자 치즈 피자 주문하면 이렇게 치즈 피자가 주문되었습니다 나오죠. 이제 프리딕트 할 때, 인커런스 할 때 메뉴 선택은 나와. 이게 뭐냐면 이게 되게 중요한데 우리가 서비스 할 때 이제 결국은 아까 슬래시 만들어줘서 우리가 NER을 뽑아냈잖아요. 인텐트를 뽑아냈고 엔터티를 뽑아냈는데 그 엔터티 갖고 문장을 이런 식으로 만들 수 있는 거예요. 하나 해볼게요. 그러면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예를 들어 이것도 이제 지금 예를 들어 수강 신청 완료 이런 게 있다 할게요. 수강 신청 자 이렇게 하면 어떻게 나올까요? 이제 이게 완성된 문장이에요. 완성된 문장이면 얘도 이제 결국은 돌려볼게요. 그럼 결국 이제 여기서 이제 기존 문장이 또 생기겠죠. 자 수강 신청이 완료되었습니다. 걔만 넣었는데 수강 신청 완료가 이제 알아서 그 형태소 분석기가 명사만 뽑아내요. 완성된 문장을 디코더에 넣고 명사값만 뽑아내는 거예요. 그러면 똑같이 이거 하는 것도 똑같겠죠. 그래서 돌리면 이거 뭐야? 제가 제일 위에 이거 안 해요. 라이브러리 어디가? 자 그럼 학습 했으니까 학습했으면 이거 뭐라 했죠? 제가 입력을 수강 신청 했죠. 수강 신청 완료. 일단 수강 신청 완료돼요. 수강 신청했으니까 수강 문제값에 자 수강 신청이 완료됐으면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게 학습된 게 문장만 넣는데 이게 되게 활용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이제 그거예요. 이제 뭔가 아까 영화 자막에서 질의응답하는 것 같이 거기서 이제 뭔가 예전에 그 파이썬에서 보니까 뭐 미소녀도 이렇게 만드는 걸 많이 강의하시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이제 뭔가 이제 소설이나 그런 데 보면 말투가 다 있잖아요. 뭔가 소설에 그 사람 말투는 계속 일관성 있게 대화가 나오는데 그 문장을 그냥 이런 식으로 학습하는 거예요. 문장 내에서 전체 문장을 넣고 이렇게 명사가 뽑아지겠죠. 지금 이거 갖다 해볼게요. 예를 들어 무슨 걸 해볼게요. 예를 들어 무슨 말이냐 지금 이 사람들은 그냥 서울말 이렇게 했는데 저 이게 사투리 신청이 된 거 아시나요? 뭐 이렇게 예를 들어 좀 공손하게 묻는다 해요. 그럼 결국 이걸 학습을 하면 이 모델은 그게 되겠죠. 결국 좀 공손하게 말투가 바뀌겠죠. 지금 그냥 이렇게 그냥 요 문장에 대한 데이터만 많으면 이 사람이 이제 뭔가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말투가
공손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기존 그 데이터가 많으면. 이해되시나요? 네. 그래서 이걸 갖고 한번 그 리스폰스 제너레이션, NLG 영역에서 이런 식으로 많이 매핑해서 할 수 있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유의어 처리 같은 것도 이거 아까 앞에서 그 세션 1에서 나온 내용인데 이것도 결국은 이제 스레솔드 값을 이게 얼마큼 유사하게 하느냐 이걸 잘 줘야 될 것 같아요. 뭔가 단어에 대한 개수를 몇 개까지 걸지 뭐 100% 뭐 아까 나왔잖아요. 제가 예시로 든 게 100%, 100%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게 워낙 사용자별로 다양하니까 우리가 굳이 막 이렇게 딥러닝에 대해서 이제 모델 튜닝 한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식으로 뭐 트라이그램을 쓸지 뭐 바이그램을 쓸지 이런 것들을 좀 각 단어별로 각 엔터티별로 엔터티가 정의된 거에 따라서 얘를 적절하게 구성을 한다. 그게 예를 들어 뭐 긴 문장에 대해서는 좀 스레솔을 길게 주고 짧은 문장 짧게 주고 그런 식으로 각각 잘 처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구현하는 거예요? 앵그램은요? 라이브러리 라이브러리 있습니다. 그 파이썬에 보면 그 파이썬 앵그램 깔면 자 진짜 100% 살아 있어요. 그리고 여기 제가 링크 또 넣어놨어요. 여기 이거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LB라고 뭐 이런 약간 아키텍처적인 측면인데 결국 이제 뭐 동시에 막 접속자들이 챗봇도 결국은 제가 제일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응답이 빨리 와야 돼요. 답답하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결국은 적절하게 LB 구성하고 이제 저희가 장구어 쓰다 보니까 이제 엔징스랑 뭐 스레드 개수도 적절하게 잘 하면서 이거를 결국은 사용자가 어느 정도 되는지 캡바를 잘 설정해서 적절하게 잘 구성한다. 그게 되게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맥스 타임 같은 거 뭐 3초 안에 반응해도 되느냐 뭐 이런 것들 잘 정의해서 잘 구성하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이제 이거는 테스트 플로우나 이런 거 할 때 학습하실 때 제가 아까 얘기 드렸다시피 CPU만으로도 이제 프리딕트를 해도 되거든요. 근데 이제 결국은 뭐냐면 이제 GPU 저희도 이제 막 하면서 막 AWS에 GPU 16개짜리 이런 것도 막 써봤는데 막 GPU를 많다고 이런 학습이 많이 막 대폭적으로 형성되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이런 테스트 플로우 안에서도 코드를 좀 적절하게 해서 이게 CPU가 잘하는 영역도 있고 여기 CPU가 잘하는 영역도 있고 뭐 GPU가 CPU가 잘하는 영역도 있고 웨드 연산은 뭐 이런 곱하기 연산은 뭐 이렇게 GPU가 할 수 있어요. 이런 코드상으로도 이거는 실제 서비스 할 때 물론 뭐 단순히 뭐 그냥 스터디 할 때 이렇게까지는 필요 없지만 잘 구성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건 실제 사례고요. 지금 이제 제가 보여드릴 거는 챗봇을 제가 실제 만든 걸 보여드릴게요. 이게 이제 저희가 이제 저희 이제 인공지능 사람들끼리 모여서 어떻게 하면 이제 좀 딥러닝을 쉽게 할 수 있을까 그래서 막 만든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걸 저희 공유드린 이유는 이제 제가 이제 GitHub에 이걸 올려놨어요. 제가 소프트웨어 공모전 때문에 이거를 좀 만들어놨는데 이제 사용자는 결국은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네트워크를 만들 때 이제 이건 이제 데이터 영역이고 뭐 이미지 이런 거 있죠. 이런 거 있고 NLP. 근데 NLP에서 제가 보면 이제 WCN에 이제 이게 캐릭터 CN 아까 말씀드린 거고 시퀀스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결국 제가 코드로 되게 설명을 드렸는데 여기 보면 하이퍼 파라미터들 이게 설정할 게 굉장히 많아요. 저는 이제 이걸 좀 어떻게 하면 좀 쉽게 할 수 있을까 해서 데이터만 올리고 뭔가 이렇게 하면 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거라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여기서 중요한 그럼 챗봇이잖아요. 챗봇을 하나 달아놨어요. 뭐냐면 이제 챗봇한테 제가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용이 나오는 거 이제 보면 이제 피자 주문할게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보면 제가 피자 주문할게 입력을 했어요. 봇한테 던져주면 얘가 지금 피자 주문인데 이제 슬롯을 어떻게 정의했냐면 날짜하고 장소가 없잖아요 지금. 그럼 이걸 입력해 주세요. 정해놓은 거고 API는 아까 제가 사실 이제 입력이 피자 주문할게 입력이 됐어요. 근데 사용자 슬롯은 메뉴만 있어요. 지금 메뉴만 있잖아요, 그죠? 메뉴만. 그러니까 이제 그것도 이제 피자에 메뉴만 있으니까 이제 뭐 장소나 날짜도 입력해달라 해서 장소, 날짜 입력해주세요 이렇게 뜬 거고. 아까 제가 그 동영상 보여드린 그런 거 이제 판교에 오늘 피자 주문할게 하면 자 주문이 알려졌을 때 이거 뭐냐면 제가 아까 질문 주신 분이 있었는데 결국 뭐냐 자 이제 보면 아까는 보세요. 지금 보면 이게 아까 그 아키텍처를 주고받는 거예요. 제가 딥러닝 통해서 이제 인텐트가 아까 1이죠 1. 아까 일부러 제가 수업 시간에 아까 피자 주문이 동의하는 얘기였잖아요. 그 인텐트가 이거고 타입은 텍스트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뭔가 피자인데 여기는 보면 슬래시 다 만들어줬죠. 슬래시 오늘 판교 피자가 완성됐고 이거 완성됐으니까 얘가 아웃풋 데이터를 해서 출력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여기가. 결국 이게 돌아가는 거는 제가 이거 서버를 떼왔어요.
자 보세요. 보면 판교에 오늘 피자 주문할게 저희가 이제 콘텐츠 분석을 하고 쪼개지잖아요. 그럼 여기서 아까 제가 클리징 하잖아요. 클리징 할 때 뭔가 이제 점 같은 거 날리고 뭔가 이제 NNG나 이런 거만 있으면 되잖아요. 그럼 이렇게 뽑아내요. 인텐트를 뽑아내고 얘를 학습하는 거죠. 학습하는 게 결국 이 의도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일로. 그래서 결국 슬라시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죠. 오늘 판교에 피자 주문할게 해서 세포시 이렇게 해서 계속 이렇게 리턴을 주고 받는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아까 지금까지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뭐 의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제가 설명드린 거라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이건 제가 설명드린 이유가 이거 소스를 다 공개해놨어요. 이거를. 그래서 저희 보면 공모전 때문에 저희도 그냥 공부한 것들을 그냥 저희가 영상 되게 자랑할 수도 있는데 이게 그냥 텐스 MSA라고 제가 그냥 이거 소스 다 공개했어요. 저희가 하는 것들 이제 제가 한번 짧으니까 이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냥 여기 하시는 분들이 거기 소스 참고하시면 서비스 하시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뭔지 알지? 5분 미만이니까 그냥 봐주십시오. 보시죠. 앞에 보신 영상은 구글의 오브젝트 디텍션 알고리즘 롤루2를 활용한 영상입니다. 우리도 데이터와 아이디어가 있다면 무엇이든 시도할 수 있죠. 한번 시도해보고 싶지 않나요? 먼저 이 멋진 걸 가능하게 해줄 딥러닝 기술을 어떻게 구현해야 할까요? 에코시스템, 데이터, 알고리즘. 뭔가 해야 할 게 많아 보이네요. 딥러닝 모델을 훈련하고 서비스하기 위한 에코시스템. 알아야 할 것도 많고 데이터 준비 역시 쉬운 일이 아닙니다. 딥러닝 알고리즘 역시 너무 어렵고 복잡합니다. AI를 활용해서 무언가 해보고는 싶은데 무엇을 해야 할지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아무것도 모르겠죠? 이러한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우리는 텐서플로우 기반으로 손쉽게 딥러닝 서비스를 구축하고 서비스할 수 있는 프레임워크를 개발하기로 했습니다. 우리의 프레임워크는 아주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지만 이것만 기억해주세요. 첫째, 초보자들도 쓰기 쉽습니다. 둘째, 만든 모델을 서비스하기도 쉽죠. 셋째, 데이터 변화에 따른 모델의 자동 업데이트마저 쉽습니다. 넷째, 챗봇과 같은 복잡한 어플리케이션 연동도 쉽죠. 마지막으로 설치와 배포도 너무 쉽습니다. 한마디로 사람은 비즈니스와 데이터에만 집중하면 나머지는 우리 프레임워크가 알아서 해준다는 이야기. 훈련한 모델은 손쉽게 API를 통해 서비스할 수 있습니다. 한번 좋은 모델이 영원히 좋은 모델은 아니죠. 우리의 프레임워크는 데이터 변화에 따라 모델을 업데이트해줍니다. 단일 딥러닝 모델을 통해 해결할 수 없던 문제도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어플리케이션 레이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인프라를 몰라도 도커 이미지를 통해 손쉽게 환경을 구축할 수 있죠. 우리는 GitHub, 사용자 가이드, API, 파이더, 디자인 다큐멘트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시스템 사용에 대해 간단히 설명드릴 텐데요. 김승우 엔지니어님이 직접 설명해 주시겠어요? 세션 원하시는 지금부터는 저희 텐서 MSA가 데이터를 분석하고 모델링하고 테스트하고 서비스하는 것이 얼마나 간단하게 이루어지는지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정형 데이터를 사용해서 테스트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신경망을 등록한 화면입니다. 비즈니스를 정의하고 오토ML을 위한 하이퍼 파라미터를 정의하고 저희가 분석에 사용할 알고리즘을 선택을 합니다. 저희가 선택한 알고리즘은 YDNT인데요. YDNT에 대한 하이퍼 파라미터를 정의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훈련에 사용하고자 하는 데이터를 집어넣습니다. 이렇게 정의된 그래프 플로우를 훈련을 시킵니다. 그러면 저희가 가지고 있는 멀티 GPU 환경에서 훈련이 진행됩니다. 훈련이 완료되면 상세 결과 페이지를 통해서 정확도술 모델 정보, 오토ML 추이 그래프, 오토ML에 대한 상세 실행 레이어, 그리고 카테고리별 테스트 결과, 마지막으로 네트워크의 컨피규레이션 속성을 볼 수가 있습니다. 훈련 결과를 확인하고 REST API를 통해 서비스를 테스트해 보겠습니다.
안내된 테스트 API를 활용하여 예측을 실행해 보겠습니다. 화면에 보이시는 데이터는 그러니까 뭐 이미지 들고 주셨는데 저희도 이미지 분류하는 거를 위해 준비한 해주하고 저희 소스도 이게 다 분류되어 이미지를 있거든요. 분류하기 위한 리지듀얼 뉴럴 네트워크의 등록도 이전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이미지 종합 결과 화면입니다. 이전의 분석 결과와는 다르게 7세대까지 제네틱 알고리즘이 진화하면서 모델이 좋아지는 모습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외의 화면들은 이전의 분석 결과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완성된 이미지 분류 모델에 실제 서비스할 이미지를 요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히 일치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두 가지 종류의 신경망 서비스를 보여드렸는데요. 실제로 저희가 제공하는 알고리즘은 훨씬 더 많습니다. 마지막으로 복수의 NLP 알고리즘을 암상으로 하여 챗봇 어플리케이션을 구축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화면은 단일 신경망으로 처리가 어려운 복잡한 요구사항을 처리하기 위한 어플리케이션 레이어인데요. 현재는 챗봇 서비스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복빌더를 이용해서 간단한 주문 서비스를 만들고 실제로 챗봇 서비스를 실행하는 모습을 보시고 계십니다. With a framework, Tensor MSA. 일단 제가 이거 설명드린 이유가 그 아까 제가 이거를 북빌더 내용이 다 들어있거든요. 그 수업 시간에 드린 내용, 그 설명드린 내용을 이게 보면 이게 아까 이제 보디포, 보정보 이렇게 정의하고 뭐 카테고리 같은 거 정의하고 그리고 뭐 이런 그 태깅 타입이나 이런 것들 실제 그 북빌더에 대한 각 구성들 이런 것들을 실제 저희가 오픈소스 프로젝트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SNS에서 이제 이렇게 사용법을 도코라 이미지로 말아놨거든요. 결국 도코 가서 그냥 런하면 그렇게 해볼 수 있는 거예요. 자기가 챗봇 바로 런해서 그래서 돌려볼 수 있는 거죠. 자기만의 데이터를 갖고 넣어서 데이터는 이제 그 자기만의 데이터를 이제 이렇게 뭐 데모 단에 데이터로 임의로 아까 누가 이미지도 물어보셨는데 이미지 데이터가 좀 있습니다. 저희가 뭐 그냥 샘플 인터넷에서 본 데이터를 이거 참조하시면 될 것 같고 이거 다 전설이 된 거니까 가져다 쓰면 되고 데이터는 이제 아까 뭐 인텐트 제가 수업 때문에 이렇게 만들어 왔는데 뭐 얘기했잖아요. 뭐 피자, 치킨 뭐 이걸로 닥스하는 건 되는 식으로 얘네들 갖고 와서 여기서 이제 어디를 인텐트를 어디로 바라볼 건지를 보고 입력을 어떻게 하는가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필요하신 분은 참조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아니면 주피터도 저희 공유 드렸잖아요. 여기서 제가 좀 정리해 놓을 거예요. 아까 다른 분도 누가 한번 질문 주셨는데 그 이제 그 케이스별로 저희가 이제 뭐 이거 한 지 얼마 많이 제대로 한 지는 얼마 안 됐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챗봇에 대한 부분, 오늘 수업한 부분에 대한 챗봇 여기 보시면 아까 제가 돌린 것들 있잖아요.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뭐 NLP도 아까 여기 보실 수 있습니다. 그거 설명드리고 네 이제 잠시 이렇게 맞췄네요. 일단은 제가 이제 이거랑 영상 이건 각자 그냥 보시고요. 이제 결국 이제 그거에 이제 제가 챗봇에 구현하는 데 있어서는 딥러닝 요새 막 핫하다 하잖아요. 딥러닝 쓰면 뭔가 좀 팬시해 보이고 뭔가 되게 좋아 보이는데 결국은 그래도 어쨌든 도메인별로 데이터를 잘 알고 컴퓨터가 잘 이해할 수 있게 잘 구성하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또 이게 이제 모델을 잘 만들었다 하더라도 앞단에서 예측할 때도 인퍼런스 할 때도 똑같은 모델에 대해서 일치하게 일관성 있게 클린징도 똑같이 해주고 하는 게 되게 중요하고 이제 결국 딥러닝은 제가 아까 수업 시간에 그 오그멘테이션 얘기를 했는데 깔끔하게 정제된 데이터 확보가 중요하다. 결국 이제 없으면 결국 알바 고용해서라도 그 데이터에 대해서 태깅을 다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그 성능 개선에 있어서는 충분히 해결 방안이 될 수 있다. 결국 아까 제가 머신러닝이랑 딥러닝을 비교해 드렸는데 그걸 실무에서 해보니까 이제 데이터가 많아지면 결국 딥러닝이 무조건 좋습니다. 다 그 얘기가 들리더라고요. 딥러닝으로 언제는 가야 되고 오늘 수업도 거의 대부분 딥러닝으로 한 이유가 이제 딥러닝은 충분한 개선이 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제가 마무리하고요. 영상 하나 제가 마지막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되게 학생분들이 많다 해서 제가 이게 좀 구글 아이오에서 되게 인상 깊은 영상을 봤거든요. 왜냐면 이제 그 보셨나요 혹시 그 고등학생이 텐서플로우 갖고 그 암 환자 치료하는 거 개발한 거 모르시나요? 다행히. 이거 한번 보시면 자, 텐서플로우 이제 구글에서 지금 계속 제가 텐서플로우 얘기했는데
구글에서 텐서플로우를 공개했잖아요. 결국 이제 뭐 그거죠. 이제 뭐 파이토치도 있고 그 텐서플로우도 있는데 이게 왜 공개했을까요? 결국은 이제 다 데이터 싸움인 거예요. 결국은 자막 부탁드릴게요. We're also announcing the TensorFlow Research Cloud. We're giving away 1,000 cloud things based by the student. Here, not for everyone. Let's take a look. 근데 얘가 이 고등학생이 그냥 텐서플로우 갖고 자기가 이제 그냥 공부하면서 하는 내용 보시면 My parents are immigrants from Afghanistan. It's not easy coming in. The only reason we made it through some of that time that we did was because people showed acts of kindness. Seeing that at an early age was enough for me to understand that helping people always comes back to and then it kind of hit me in a way where I can actually genuinely help people. Mammograms are the cheapest imaging format that there is. It's the most accessible to people all around the world. But one of the biggest problems that we see in breast cancer is misdiagnosis. So I decided I was going to build a system for early detection of breast cancer tumors that's accessible to everyone and that's more accurate. How was I going to do it? Machine learning. The biggest, most extensive resource that I've used is this platform called TensorFlow. I've spent so many hours going really deep into these open source libraries and just figuring out how it works. Eventually, I wrote a whole system that can help radiologists make their decisions. I'm by no means a wizard at machine learning. I'm completely self-taught. In high school, I YouTubed and just found my way through it. You don't know about that kid in Brazil that might have a groundbreaking idea, or that kid in Somalia. You don't know that they have these ideas, but if you open source your tools, you can give them a little bit of hope that they can actually conquer what they're thinking of. 결국 이제 머신러닝 모르는 사람도 쉽게 이렇게 뭐랄까 혼자 독학해서 이렇게 만들었다 그 내용이고요. 구글 I/O에 와서 이제 이렇게 핫하게 된 거죠. 그래서 지금 제가 이제 결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막 이렇게 설명드렸잖아요. 많은 여러 가지 뭐 요소들을 했는데 개발하는 건 솔직히 여기 더 잘하실 것 같아요. 근데 그걸 갖고 이제 어떻게 고민해서 어떤 서비스를 만드느냐 그런 쪽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결국 여기 계신 분들이 좀 더 멋진 챗봇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레퍼런스 여기 마지막에 있는데 여기 보시면 꽤 괜찮은 고수분들이 쓴 자료들이 많아요. 여기 제가 드린 수업 내용이랑 그 코드 보시고 여기 있는 분들 내용을 보시고 하시면 아마 챗봇에 대해서 만드시는 데는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실 거예요. 예, 그렇게 해서 한 7시 딱 맞췄네요. 제가 시간 꽤 맞추게 해서. 저녁에 늦은 시간까지 수업 들어주시면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